이번에 보실 물건은 4층짜리인데요. 12억이 5억 돼 있고 경남 김해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방이긴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나온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싸다 라는 게 이제 드는 어떤 해당 물건 봤을 때 드는 어떤 느낌이고요. 그래서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0572, 감정가는 12억, 그래서 최저가가 이제 절반도 채 안 되게 절반이 6억이니까 그보다도 더 밑으로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증금은 5,100만 원이고요. 다가구 주택 사용 승인은 2018년, 그러니까 이제 5년 차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년 차니까 사실 신축 건물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이는 것처럼 약간 흐리긴 해요. 약간 흐리긴 하지만 어떤 이런 바닥이라 그 다음에 외관상 크게 뭐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땅은 86평, 건물이 146평이에요. 그래서 땅하고 건물을 보면은 완전 대형은 아니고 그래도 중대형 평수의 어떤 다가구 건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어떤 감정가가 어떤 새 건물이니까 좀 세게 잡혔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게 하는 그런 평수예요. 정확한 주소는 김해시 구산동에 있습니다. 매각 일자는 10월 13일 창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외관상 이렇게 보면은 뭐 따를 건 없지만 자세하게 한번 외관이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해당 경매 물건이고요. 오트빌이라고 보시면 오트빌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죠. 이게 그죠? 오트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쪽 하얀 부분 있죠? 이 하얀 부분이 벽돌이 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까 외관상 봤을 때는 특이할 점은 없었지만 이 타일이 벗겨졌다는 점. 그래서 사실 이런 벽돌 타일 같은 경우는 시공을 잘못하면 이게 몇 년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게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떨어져서 이 밑에가 이제 사람이 지나다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타일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런 형태의 시공을 한 외벽은 어떤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타일 업체에다가 점검 요청을 해서 사설 타일 업체에 점검 요청을 해서 2층부터 4층까지 이제 망치로 좀 두들겨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너덜너덜 되는 거는 이제 떨어지는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떼놓고 최대한 비슷한 색상의 타일을 구해서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 2층, 3층 이렇게 타일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3층, 4층 되면은 높이가 꽤 됩니다. 5m, 뭐 8m, 10m에서 떨어지는 거 정수리에 사람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낙찰 받을 때 어떤 작은 거긴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관심을 기울이면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눈물 자국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비 왔을 때 이게 왜, 비 올 때를 좀 봐야겠죠. 왜 이런 눈물 자국이 생겼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런 어떤 벽돌 형태의 마감재,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딱히 여기도 지금 보면은 타일이 살짝 깨져 있죠. 그래서 외관상 언뜻 보면 신축 건물이라고 좀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깨져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좀 챙겨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은 이제 보면 총 11대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대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면, 노회, 그리고 차가 모질란다고 하면 가운데도 이중 주차를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총 세대수가 이거 같은 경우 11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장도 8세대, 이게 총 8세대예요. 지금 보시면 2층, 3층, 4층 있는데 3, 3, 2에서 총 8세대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는 11대 정도. 근데 이제 11대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방이 투룸으로 빠진 데가 좀 있어요. 거기 이제 계산하기 쉽게 투룸으로 빠졌기는 하지만 주차가 이제 살짝 어떻게 보면 한 집당 2대가 있으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전부 다 이래요. 어떤 이런 신축 건물의 원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외벽 측면 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뭐 벽돌 마감은 안 했어요. 그렇죠? 이런 벽돌 마감은 안 했습니다. 여기만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끄트머리 여기만 또 벽돌 마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햇빛이 잘 들어서 뭐 눈물 자국이나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외관상 이제 여기도 신축 건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략 한 이 도로가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대략 한 4m 정도 되는 도로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좀 리스크라고 하는 게 좀 있었죠. 이게 이제 개인 땅이에요. 그래서 개인 땅인데 도로로 여기 진입로까지 여기가 이제 좀 이따 보실 텐데 이렇게 들어오는 그 진입로가 개인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여지가 있음. 왜냐하면 법원도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최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죠? 사용료에 대한 어떤 다툼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죠. 그죠? 이제 다툼이 있으면 이런 건물들이 올라갈까요?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환경을 보면 여기도 이제 건물이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이제 비슷한 동의, 그러니까 이제 경매 물건은 요건데 이렇게 좌우로 신축 원룸 건물들이 여기도 오늘 이제 상가 주택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딱히 뭐 외관상 이렇게 보이는 거는 딱히 뭐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주차장 바닥이 그죠? 이게 약간 갈라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크고 4층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옥상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신축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옥상을 반드시 챙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옥상에 어떤 방수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 옥상 바로 아래층, 여기 4층이죠. 4층에 이제 어떤 누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집의 천장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우지가 이제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층이 깨졌다고 하면 뭐 1, 200 나가는 게 아니라 1000만원 단위의 어떤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현장 가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보면은 좀 이따가 이제 층별 안내도를 좀 볼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4층은 이제 평수가 좀 작죠. 여기가 4층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4층인데 한개호는 이제 제대로 어떤 이제 투룸으로 좀 평수가 좀 크게 돼 있는데 한쪽 여기 같은 경우는 원룸으로 대신 이제 테라스죠. 여기를 좀 쓸 수 있게끔 좀 되어 있다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쉽게 투룸으로 전부 잡았어요. 그쵸? 근데 이제 투룸 치고는 이 양쪽에 있는 집들에 대한 평수가 좀 크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원룸인데 이게 4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룸으로 계산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내 외부랑 이제 전경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층별 안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안내도를 보면은 1층에 주차가 11대가 아니라 정정할게요. 8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 세대수가 8가구인데 그 세대수에 맞춰서 이제 각 한 대씩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방 구조가 전부 투룸이잖아요. 그래서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고 투룸 같은 경우는 2인 식구나 3인 뭐 4인 식구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이 2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주차가 8대가 뭐 많은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노면이나 아까 그 4m 도로 있었죠. 그 근방에다가 좀 주차를 돼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룸이 이제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투룸으로 기준으로 한 15평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1평, 51평, 38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공용 부분,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단점이 승강기가 없어요. 그래서 승강기가 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런 걸 좀 빼더라도
지금 51평에서 대략 이제 한 45평 정도에서 3개로 나누면 15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5평에 이제 투룸 정도로 좀 파악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아마 원룸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뭐 3룸이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투룸으로 하면 이제 곱하기 얼마 하면 월세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투룸으로 좀 계산을 했다라는 점. 하나는 4층 같은 경우 하나는 이제 원룸에 테라스를 쓸 수 있게끔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층을 보면 이제 바닥은 뭐 깔끔합니다. 뭐 방수충. 아까 입구 같은 데 봤을 때 한 여기쯤인가요? 좀 깨져 있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괜찮고, 벽면에 이제 벽돌에 대해서 이제 마감을 쳐놨고, 천장도 뭐 깔끔합니다. 뭐 워낙 신축이니까 뭐 손볼 데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층인데요. 2층부터는 이제 총 3개 오죠. 이게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해서 15평 해갖고 투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3개 호가 있고요. 그래서 승강기가 좀 없다는 게 아쉽고, 바닥, 타일, 천장, 계단 뭐 이런 데는 깨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신축이니까 내부가 이제 요 정도 괜찮다고 하면 세대 내부,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 옵션이랑 어떤 도배장판, 인테리어도 크게 뭐 손볼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301호, 302호, 303호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15평이에요. 그렇죠? 이제 초인종이랑 3층도 마찬가지로 복도를 봤을 때 크게 뭐 깨지거나 이런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좀 깔끔한 모습이고, 이제 4층은 이제 2개 호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호, 하나는 2호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1호가 좀 큰 평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호가 작은 평수, 이렇게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좌우지간에 이제 하나는 3룸에다가 하나는 원룸,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4층도 깔끔하죠. 난간 뭐 부러진 거 없고, 벽돌 타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입자 현황을 볼 텐데요. 이게 최선순위 설정이 2018년 2월 23일이에요.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보시면 요거 이게 주식회사 뭐 가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이 이게 이제 선순위죠. 근데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일이 2018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건물 짓기 전에 이전에 어떤 전입을 해놔서 이게 3천에 120으로 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할 거고, 나머지 22년, 18년 전부 다 18년인데 이건 9월이에요. 9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말소죠. 그래서 주식회사 가입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건물 자체가 2018년 승인인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가입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이게 사업자 등록일이에요. 저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일 신청.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신고만 되어 있으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어떤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303호, 301호, 303호, 301호, 201호, 203호, 그쵸? 302호,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보면 그 말소 기준일이 2월 23일이에요. 2018년 2월 27일, 27일, 그쵸? 3월 26일, 7월달, 7월달, 4월달 전부 말소 대상이에요.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어 보이는 그런 깔끔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임대차 기간이, 그죠? 사용 승인일이 2018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또 하나 뭐 FM 개발이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2022년이니까 얘는 뭐 말소죠.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위치도인데, 이게 김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완전 뭐 촌동네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김해도 보면은 지방, 김해뿐만 아니라 지방도 나름 이제 어떤 도시권이고 어떤 시내권이고 생활 평행 시설이 좋은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건물 같은 경우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으면 보면 위쪽으로 버스 정류장이 아래로 좀 되어 있고, 이게 보면 한라 비발드, 이게 700세대예요. 그리고 여기 프로지오, 얘가 이제 아마 5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원 아파트,
구지마을 1단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950세대. 그러니까 양쪽으로 여기부터, 그러니까 제 아파트 대단지가 1000세대가 좀 넘는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경매 물건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가 해반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좀 축소해 보면 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할 텐데 해반천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바로죠. 그래서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걷기 운동하기에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좀 더 축소를 해서 본권 위치를 보면요. 본권이 여기 있으면 보면은 이제 이쪽 위쪽으로는 그 장신대역이 있어요. 한 600m니까 뭐 걸어서 가도 되죠. 한 15분 걸릴까요? 그죠? 걸어서 가면. 그런데 차로 가면은 5분 내외니까 600m.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연지공원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블 역세권에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푸르지오, 할라 비발디, 지금 보면 아파트 대단지가 되게 많죠. 푸르지오, 뭐 이런 아파트들, 그리고 주공 아파트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주거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다가구 건물이다. 그리고 초등학교랑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렇죠.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투룸이잖아요. 그리고 4층 그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3룸이 좀 추정이 되니까 4인 식구, 5인 식구 한다고 하면은 애들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어떤 학교 보내기에는 좀 괜찮은 그런 위치죠.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들어가기 부담되는 그런 세대에서는 이쪽으로 오면 좀 괜찮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위치도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부산 장신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김해 운동장도 있어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뭐 산책하는데 어떤 주거 편의시설은 좀 잘 돼 있는 측면에 속합니다. 월세 매물을 볼 텐데 본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공원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내, 본권은 이제 5년이죠. 16평, 본권보다 한 평 정도 좀 커요. 지금 50에 45제곱미터 있는데 이게 어떻게 45제곱미터는 아니고 5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15평에서 16평 정도 되는 게 이제 3룸이 2천에 50에 나왔습니다. 월세가.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주변에 죄다 아파트 매물이에요. 이런 것도 아파트 매물이죠. 그렇죠. 주변에 어떤 원룸 매물은 이런 역세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월세나 이런 거 놓을 때는 신축이니까 나름 좀 다른 것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권 여기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원역 여기 있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내고 16평 투룸인데 1000에 60이에요. 그래서 본권이 이제 15평이고 투룸이잖아요. 그래서 그 투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50만 원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위치 자체가 유사 인근의 이제 매물보다도 위치가 더 좋지만 얘네들이 더 좋죠. 역세권에 있지만 본권은 또 신축이고, 그렇죠? 그래서 좀 50만 원이면 그래도 50만 원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층별 월세를 좀 보면은 이제 추정치예요. 그래서 총 세부 구조는 총 8가구예요. 이제 수정을 할게요. 이게 8가구입니다. 그래서 3, 3, 2.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이제 아까 투룸이 그 투룸 기준으로 월세 5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 5, 15, 150만 원씩. 그리고 4층은 투룸 2개라고 했는데 사실상 3룸 하나에다 원룸이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산하기 쉽게 투룸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은 총 월세가 350 정도 나와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감정가가 12억이 5억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억대인데 350이고 신축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나름 그 매우 싼 거는 아니지만 워낙 감정이 좀 세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5억대에다가 월세 이 정도는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적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본권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도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한 4m 정도 되는 도로고 이종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가 이제 개인 도로 땅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드뷰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공사 중이었고 여기도 건물이 있었고 여기도 건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실 다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향을 받고 그러는데 만약에 통행료나 이런 어떤 분쟁이나 이런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건물도 안 올라갔을 거고, 여기 사람들의 건물에 대해서 어떤 원활하지는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진입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입로를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진입로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도로로 가서 이제 본권이 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고 여기서 이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쪽부터 해갖고, 근데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개인 도로에 대해서 사용이나 수익이나 어떤 이제 땅세를 안 받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걸로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도로로 쓰고, 저도 이제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도로가 개인인 건지를 모르고 쓰는 사례가 좀 많아요. 저도 이제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한번 역세권 이제 재개발 앞둔 그런 목적으로 사는 빌라가 반지하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입로가 개인 거였어요. 개인 거. 근데 이제 사용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사실 개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냥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개인 도로로 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트러블이 있다고 하면 건물 안 올라갔겠죠. 만약에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땅세를 주면 돼요. 땅 이용료를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 평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용료에 대해서 이제 협의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법원에 이제 다툼을 좀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까 싶은데, 그래도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는 있지만, 아까 본건이 여기 있고, 저 진입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물들, 그러니까 이제 본건이라고 하면 다른 건물들의 정황을 좀 들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조사 갔을 때 여기 집주인 건물주죠. 건물주에 대해서 이 사용 도로, 이게 이제 남의 땅인 걸 알고 계시냐, 요거에 대해서 사용료 어떻게 알고 계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됩니다. 그렇죠? 세 군데에다가.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타진을 하고, 만약에 이제 뭐 타진을 해서 분석이 되고 아예 어떤 조사나 이런 게 결과가 안 나와요. 너무 불투명해요. 그런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통행료를 줘야겠구나. 근데 주는 거는 이제 이 땅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땅값 조사나 어떤 이런 거를 좀 판단하고, 그래도 연에 얼마나 줘야겠구나라고 최악의 상황은 가정하고 입찰을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옆에 건물 상황도 건물주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하고 있냐, 통행료나 이런 거를. 그래서 뭐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도로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건물의 가장 이제 총평인데요. 해당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12억짜리가 5억 돼 있다. 그리고 아까 12억 같은 경우는 신축에 대해서 감정이 좀 세게 잡힌 게 아닌가라는 느낌입니다. 그 평수가 땅 평수랑 건물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잖아요. 중대형 정도, 한 중형 정도 됐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월세 수익은 35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최저가 기준으로 월세가 350이면은 어떤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치 좋았었죠? 살기 좋고, 역세권에도 학교 많고, 아파트 대단지니까, 월세 놓기에는 좀 괜찮죠? 전세나 월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다. 그리고 2018년 사용 승인이라 5년 차라, 아까 내부 보셨죠? 그래서 그 정도 관리됐으면은 따로 옵션이나 어떤 이제 새로 인테리어를 해줄 것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아까 외관상 그 벽 타일 떨어진 거 보셨죠? 이게 보면 벽 타일이 이렇게 해갖고 떨어진 거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옥상이랑 건물 내면을 좀 다 봐야 됩니다. 옥상 같이. 그래서 그런 어떤 점검이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입로가 불투명하면 가장 안전한 거는 조사해 보는 겁니다. 조사해 보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입찰 안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뭐 건물주들이 많은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데 물어보면 답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4층짜리 건물이고요. 감정가 12억, 최저가 5억짜리 정말 싸게 나온 경매 물건을 좀 살펴봤습니다.